몇백 년 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위쪽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대구 경북은 왜 구구에 치우쳐 있나요? 이 질문이었고, 두 번째, 구구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왜 많은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대구 경북은 구구에 치우쳐 있나요? 이 질문은 왜 경상도가 보수가 강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순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경상도는 옛 신라에 위치하고 있고 태백산맥을 경계로 좌측으로 백제가 자리 잡고 있죠. 몇백 년 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위쪽으로는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고구려, 신라, 백제. 아직도 경상도에서는 신라 문화재를 개최하고 전라도에서는 백제 문화재를 개최하고 있죠.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갔다고요? 그럼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예전부터 평야가 발달해서 식량 걱정을 하지 않는 곳이었고 경상도는 평야보다 산지가 많아 식량을 찾으러 다녀야 했죠. 이것은 산업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근대화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왜 지역 갈등이 심화됐는지 이 역사적 두 가지 큰 사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단 며칠 만에 지금의 경상도인 낙동강 벨트까지 밀렸다가 치열한 전투 끝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죠.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곳이 지금의 경상도 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도 쪽은 공산당에서 나라를 지킨 상징적인 곳이 되었고 반공산당의 상징적인 곳이 되었죠. 두 번째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국제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광주에 전두환 신군부가 파견한 특전사가 투입이 되고 진압이 시작되면서 광주에는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왔다라는 이런 소문이.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은 최고조를 향하고 이것을 지역 갈등으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앞에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가 전라도는 평야의 발달로 예전에 한반도의 곡창지대였으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한반도는 급속도로 산업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산업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가 된 지역은 경상도 지역이었고 가장 소외된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 된 것이죠. 전라도 지역이 산업화가 늦어진 이유는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산업화였던 그 시절에는 전라도 위치가 불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계속되는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서 경상도에서는 영남 패권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전라도에서는 호남 소외론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었죠.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은 최고조로 만들어졌고 현재 대구 경북은 보수 쪽이 강해진 것이고 광주 전라 쪽은 진보 쪽이 강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에 지금까지 지역 갈등이 심했던 선거 판도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깨진 듯 보였으나 다시 태극기 부대와 일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등장으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그리고 혐오를 부추기면서 이 갈등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대구 경북이 조금 더 극우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은 사실이나 70년대 80년대 보단 언론과 미디어의 발달로 지금은 그나마 시각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구구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가 많은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언론들이 우쪽으로 편향된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팟캐스트라는 방송입니다. 대표적인 방송이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었고, 이 방송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들이 많이 폭로가 되었죠. 지금 이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웃사이더식의 방송을 하던 진보 농객들은 공중파로 이동을 하며 더 이상 지하에 숨어서 방송할 명분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중파에서 우파 목소리를 냈던 우파 농객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자 예전 팟캐스트를 이용했던 진보처럼 우파들이 유튜브로 자리를 옮겼고, 대표적으로 신의 한수, 정규제 TV, 고성국 TV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들이 조금 진부하고 올드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던 일베나 젊은 우파들이 지금은 성재준 TV, 윤튜브, 지식의 칼, 팩맨 TV, 리섭 TV 등으로 우파 시청자층이 옮겨갔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구구의 해우소가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가? 일단 구구 유튜버들은 사회 트렌드를 공략을 했어요. 젠더 감성이나 혐오 감성 등 사회 이슈를 건드려 일베나 DC 인사이드 구구 쪽에 인기를 얻었고, 부수적으로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면서 홍보해주고 이슈를 만들어 줌으로써 또 구구 교회 쪽 단체 카톡방에서 이들의 방송을 공유하라고 독려했던 것도 큰 한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등 광화문 광장에 나온 태극기 부대들에게 이 방송을 들으라,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외치며 구독자들을 한 번 더 늘려놨던 것이고, 지금은 극우 유튜버들 스스로가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혐오를 부추기며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면, 또 역사 왜곡을 계속한다면 언젠간 구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